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입니다. 정제 황교순저 제7판 신헌법입문 489페이지 제4장의 생존권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 사마엘TV 7차 구독 부탁드리고 추천어 부탁드리고 유튜브 사마엘TV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절 총론 로마자 일본의 발달 19세기 근대 말기에 시장의 독과점, 부익 불이익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 생활 능력과 수단을 가지지 못한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조와 생존의 보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 사상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자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생존에 관한 20세기 현대적 헌법의 모형이 되었다. 그 뒤 여러 나라에서 생존권에 관한 헌법 규정문을 두었다. 현행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90페이지 로마자 2번의 개념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민의 생활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러한 생존권의 보장은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헌법이 사회보장과 복지주의를 표방하게 하였다. 국가에 의한 재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생존권은 적극적인 권리이다. 샤프심을 이제 새로 갈았는데요. 샤프심이 너무 빡빡해서 긁을 때마다 이렇게 긁는 소리가 나네요. 신기합니다. 로마자 3번 성격과 효력 1번에 종래 실존권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검토 종래 생존권은 현실적으로 극부 제공을 위한 국가의 예산, 재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입법에 의한 구체화가 되지 않고 실정 제도가 구비되지 않으면 그 실현이 어렵다고 보아 실존권적인 권리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본권 자체의 성격을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현실에 결부하여 파악하는 것이 된다. 실정 제도의 뒷받침을 받아야 실현되는 기본권은 생존권만이 아니다. 청구권도 예를 들어 재판 청구권의 경우 재판 제도가 구비되어야 실현된다. 생존권이 실정 제도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실정화의 문제이지 생존권 자체의 성격은 아니다. 실정권으로 보면 보장되어야 할 생존권의 영역이 한정된다. 그리하여 종래의 이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번에 구체적 권리성, 직접적 실효성의 문제 양가 1번의 문제제기 종래 생존권에 대해서는 헌법의 생존권 규정 자체에서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극부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바로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양가 1번 학설 반가 1번의 입법 방침설, 프로그램설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들은 장래의 입법 방침을 설정하는 491페이지 강령적인 규범의 의미를 가질 뿐이고 앞으로 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여 규정할 때 비로소 국민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헌법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의 생존을 국민이 요구할 수 없다고 본다. 반가로 이번에 국가 목적설 생존권적 기본권은 입법이나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나아갈 국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본다. 국가 목적설의 생존권의 국가 목표를 설정하는 권리이기에 이를 실현해야 할 국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본다. 3번의 권리설에는 1번의 추상적 권리설, 2번이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3번이 구체적 권리설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추상적 권리설 헌법 규정의 권리로서 규정한 이상 생존권도 단순한 입법 방침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나 사법적인 권리와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권리는 아니며
생존권에 관한 구체적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한 권리 실현이 어렵다고 보아 생존권은 추상적인 권리라고 본다. 동그라미 2번에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으로 정해지고 입법부에게 구체적 입법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입법부가 그 입법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설은 비록 입법의 형성을 요하나 헌법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하나 구체적 권리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3번의 구체적 권리설. 헌법의 생존권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인 법적 효과의 권리가 나타난다고 보아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도 헌법 규정 자체만으로는 생존권이 자유권과 같이 직접적 효력을 발생하며 입법, 행정, 사법을 구속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구체적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생존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본다. 방금 4번의 기타로 헌법위임설, 상대적 권리설 등이 있다. (492페이지) 양가로 3번의 판례. 헌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상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독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 형편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직접 효력을 인정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생존권에 대해서 추상적 권리설 내지 입법 방치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가로 4번의 검토.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주된 생존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제31조 1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제32조 1항은 근로의 권리에 대해 제33조 1항은 근로삼권에 대해 그리고 제35조 1항은 환경권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그 권리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법방침 임설, 국가 목표 조건 우리 헌법에 부합하기 어렵다. 추상적 권리설도 입법방침 임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우리 헌법이 현대의 복지주의적 헌법으로서 생존권을 구체적인 권리로 보아야 하며 생존권의 적극적 성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적의 효력을 약하게 본 것은 국가의 국가재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정책적 고려의 결과이지 헌법적 논리의 결과는 아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법논리적이다. 국가의 부작위로 실현되지 않은 생존권이 있을 때에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제도에 의해서 구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도 구체적 권리설이 더욱 현실성을 가지게 된다. 493페이지 보겠습니다. 로마자 4번의 특성, 1번 적극성. 생존권의 실현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간답게 살 환경과 여건을 국가가 조성해야 하고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신체적 제약 때문에 소득 활동이 부족할 경우 등에는 생활보조금을 부여해야 한다. 이번에 형성적 성격과 입법재량, 우표적 성격. 생존권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공공부조를 하여할 상황에서
어느 종류의 공공부주를 할 것인지 정하는 형성적 국가작용을 요구하는 성격의 기본권이다. 그리하여 자위권의 법률유보는 침해유보, 생존권의 법률유보는 형성유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입법의 구체적 실현 요지를 형성하도록 위임한 바가 넓기에 입법자는 생존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재량을 넓게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넓은 입법 재량이 생존권의 구체적 실현 요구를 회피하고 소극적 국가작용으로 도피할 수 있는 구실을 작용해서는 안 된다. 입법 재량은 A정은 적극적인 국가작용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상부하는 생존권과 자유권과의 관계. 자유권의 희생을 통해 생존권이 보장되기도 하므로 생존권은 자유권과의 상충 대립관계를 보여준다고 한다. 그러나 생존권의 보장이 자유권의 신장을 가져오고 자유권의 보장이 생존권의 보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상호보완 관계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 좀 너무 빨리 했는데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주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잠시만요.